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고려 첫 시간 가져봤죠. 그래서 시기구분 한번 해보고 고려 태조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과서 40쪽, 41쪽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짚고 넘어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왕은 앞부분의 왕은 조금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에 적어줬는데 순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태, 해, 정광, 경, 성목 이 정도는 외워달라라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특히 기억해야 되는 왕이 태조왕건,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이라고 했습니다.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입니다. 태조는 결혼정책, 호족과의 결혼정책을 통해서 29명의 왕비를 두고 25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자식들 사이에서 다음 왕위를 두고 굉장히 치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죠. 역시나 이 해종, 정종, 광종은 이 태조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고 이 세 명이 차례대로 왕위에 올랐다라는 얘기는 이 두 명, 해종과 정종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내려오게 됩니다. 해종 같은 경우에는 2년 만에 의문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종 같은 경우에도 3년 만에 정신질환을 얻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 왕이 광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런 왕권은 어떻게 했어요? 왕의 교체가 자주 일어나고 잦다라는 것은 왕권이 굉장히 약하고 그와 반대되는 세력들의 세종이 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고려 자체는 누가 고려 태조 왕건이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 지방에 굉장히 많은 호족들의 세력이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후삼국 통일을 이뤄냈지만 수많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해서 볼 수 있듯이 호족과 연합한 정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연합을 해서 이루어냈지만 굉장히 많은 자식들 때문에 왕권은 약하고 호족 세력이 강한 시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이 광종은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구를 했느냐? 이렇게 자주 왕이 교체가 되고 이런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것에도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왕위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태조가 죽은 뒤에 해종과 정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계속 왕위 계승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해종은 2년 만에 정종은 3년 만에 죽게 되면서 왕권이 불안정한 시기에 광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실시를 하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을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왕권 강화 정책. 실시를 제일 목표로 삼고 있었던 왕이다라는 거죠. 처음에 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 앞에 자기 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봤기 때문에 섣불리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8년 동안은 호족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어요. 우리 지금 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호족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자기 의견은 없는 것처럼 그걸 다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 그거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족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광종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왕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책들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이 노비안건법을 시행을 했는데, 노비안건법은 보세요.
공신과 호족 출식 세력의 세력 기반을 해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옆에 사료를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노비안검법 광종 7년이라고 나오네요. 7년 무렵부터 이제 했겠죠. 노비를 안검은 자세하게 검수한다, 조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가려내서 옳고 그름을 가려내게 해서 그 다음에 주인을 배반하는 자가 매우 많아지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기 출신은 원래 평민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인신을 담보로 해서 막 노비가 된다든지 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노비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평민으로 회복시켜 준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노비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군역의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의 의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종의 재산으로 취급이 됐다는 거죠.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군역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는 사람이 무슨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일에 쓸모가 있겠죠. 귀족의 노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 경작할 사람도 많다라는 의미가 되고 노동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나중에 병사로 전환도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세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적으로 이게 중요하겠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평민으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요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 공신과 호족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왕이니까 뭐 저 정도는 해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채 노비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었는 사람들의 세력을 약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 여기 노비안검법 정리를 잘 해야 되겠죠. 노비안검법 이거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돈이 부채 빚이 많아가지고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민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게 되면은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호족들의 경제, 군사 기반은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는 빽 있고 호족들이 관직, 나 내 아들한테 이 관직 줘, 이 관직 줘 하면은 이제 임명을 했는데 과거제를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인재를 본인이 직접 뽑겠다라는 거죠. 왕이 직접 이제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과거제 실시. 이거는 중국의 쌍기라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건의를 해서 실시를 하고 이 과거제로 인해 가지고 또 실시한 게 뭐냐면은 지금 책에는 안 나오는데 공복을 제정하게 됩니다. 공복 제정. 신하가 된 사람들의 등급에 따라서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옷을 입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9급 공무원이면 녹색, 뭐 7급 공무원이면 비색, 5급 공무원이면 단색, 3급 공무원이면 자색 이런 식으로 입게 했다라는 거는 자기가 눈에 딱 봐도 저 사람은 몇 급 공무원이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 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리들을 서열화시켜서 좀 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런 거에 이제 수많은 불만들을 서서히 품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공신과 호족을 숙청을 하게 되고 많이 죽이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은 호족을 숙청해서
세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거의 개국공신이, 그러니까는 개국공신이라 하면 나라를 건국한다, 나라를 열 때 공을 세운 신하가, 그러니까 왕건 때 호족 세력이 어마어마했잖아요. 한 3,200명 정도 되는데 광종이 다 죽여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피를 흘리고 왕권 강화를 이렇게 낸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왕의 위상을 강화시키는데 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이 황제라는 황제를 칭했다. 이게 뭐냐? 칭제라고 해요. 칭한다. 황제를 칭한다.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게 건원입니다. 건원. 그래서 칭제 건원. 여기 부분이 칭제 건원에 해당하겠죠.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료 같은 데에 건원,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가 뭐가 나오냐면 광덕, 중풍이라는 연호가 나오면 여러분이 요거는 고려 광종 때 얘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래서 광종 내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제도라고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틀을 다져야 되겠죠. 그게 바로 체제정비입니다. 체제정비. 체제정비는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받아들인다라고 했습니다. 당의 삼성은 뭐냐면 여기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성이 붙은 기구가 3개이기 때문에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는 고려식으로 바꿔서 이성 체제로 바꾼다라는 거죠. 그게 중서 문화성 하나, 상서성 하나, 이성 체제가 되는 거고 육부제는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별표 치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표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중앙정치기구라 하는 거는 지방 말고 왕이 살고 있는 수도에 해당되는 중앙정치기구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게 여기 나오는 중서문화성, 상서성, 이게 이성이고 육부는 여기 상서성 밑에 딸려있는 이호의 병형공, 이게 육부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안에는 이라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제신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낭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신, 낭사. 그래서 여기 보면 책에 안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제신이라는 사람은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 그 다음에 낭사는 바른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상서성은 이제 육부가 딸려서 각종 관련된 일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 삼성 육부내니까 그거 외에 중추원, 그 다음에 삼사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요 두 개만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추원은 안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추밀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승선이라는 관직이 있다라는 거죠. 추밀은 국가 기밀을 담당했고 승선은 왕의 명령을 출납하는 일종의 비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어사대는 여기 나오듯이 감찰, 여기 왕명 출납 여기 나오네요. 그 다음에 군사 기밀 담당한 게 추밀, 그 다음에 왕명 출납한 게 승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삼사라고 하는 거는 고려에서는 그렇게 특징적인 게 없는 회계를 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화폐가 오고 가고 곡식이 오고 가고 하는 거를 담당했다라는데 이거는 조선시대와 비교해서 되게 잘 나옵니다. 그러면 조선과는 뭔가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가게 되면 비교가 되니까 고려의 삼사는 어땠는지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중서문화승은 정책을 계획 결정하고 상서정 6부는 집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추원은 왕명출납 군사기밀 담당했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모여서 구성되는 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도병마사는 국방 문제, 그 다음에 뭐 군사 문제 이런 걸 관련해서 했고 식목도감은 법률 제정. 그래서 이 표를 보면 여러분이 이 표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이 표를 제시를 해놓고 다음은 고려의 정치 중앙 통치 조직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가려놓고 독자적인 기구 2개를 쓰시오. 관련된 일을 어떤 일을 했는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분석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이 표와 연결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알았죠? 어사대는 풍속, 교종, 관료, 감찰. 삼사는 회계인데 화폐, 곡식에 대한 회계 담당.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간언을 합해서 대간이라 불렀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료를 간언 올린다. 그러니까는 막 왕이 듣기에는 싫은 말이지만 옳은 말을 막 올리는 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경제 부분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의 토지제도 이름이 전시가입니다. 전자는 곡식을 짓는 땅을 말하고 시는 땔감을 주울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2개를 합해서 전시가라 하고 문무 관료 등에게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시가를 지급했다라는 거. 그 정도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 관련해서 여기 위에 보면은 성종이 조금 나오고 그 옆 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성종은 시무 28조를 받들어서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 통치 체제를 정비했다, 완성을 했다라고 보면 되니까 성종이 중요합니다. 특히 채숙로와 연결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좀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남은 페이지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